안녕하십니까.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. 일단 수도권 서울부터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서울 특히 서울만 놓고 보면 서울은 내년에도 가격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올라간 사유로는 어떠한 규제를 내놓든지 간에 공급 물량이 절대적 공급 물량이 적다라는 겁니다. 절대적 공급 물량이 적어서 살려는 사람들의 시도죠. 물론 이제 어떠한 그 물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억, 뭐 30억, 40억 이렇게 큰 금액의 아파트들은 대출 규제로 일부 뭐 하락할 수 있다고 보지만, 그것도 그 급매로 내놓은 사람들이 소진이 되고 나면 어차피 그것도 저는 가격이 오를 것 같고요. 또 뭐 9억 그다음에 이하, 우리가 말하는 15억 대출 이하 이런 물건들도 뭐 계속해서 오를 걸로 판단됩니다. 판단된 기본적인 사유가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다시피 어떤 규제가 그게 코스트 비용, 즉 비용의 증가로 보는 겁니다. 비용의 증가. 규제는 비용의 증가로 보고, 그 규제 때문에 공급 물량이 더 줄어서, 특히 공급 물량이 준다라는 게 가장 큰 거죠. 살 사람은 많은데 공급 물량은 줄기 때문에 가격은 더 많이 오를 것이다.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.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도권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일부 오를 지역도 있고 떨어질 지역도 있다, 이렇게 판단됩니다. 지금도 뭐 마이너스 치고 안 올라간 지역도 있죠. 그 기준은 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. 그것은 강남권과의 출퇴근 거리이다. 출퇴근 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는, 수도권에서는 1시간 이내여야 된다라는 거죠. 1시간 반, 2시간 넘어가 버리면 그 지하철이 깔려 있다 할지라도 지하철로서의 그 의미가 좀 반감되지 않는가,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1시간 반, 2시간 너무 지칩니다. 출근하기가, 출퇴근 기간. 그 다음에 광주 광역시 이제 아파트를 보면, 광주 광역시는 제가 봤을 때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물량 공급이 많이 있었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, 서울은 속된 말로 허접한 아파트도 다 가격은 올라요. 근데 광주 광역시는 허접한 아파트는 안 오른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. 광주 광역시 아파트는 오르는 데만 오릅니다. 좋은 곳, 새 아파트, 5년 이내, 최소한 뭐 1, 2년 차, 특히 분양권 위주로 이렇게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, 이런 거 1년 차, 2년 차, 특히 1, 2년 차나 뭐 분양권 이 정도, 그 다음에 대단지 규모, 그다음에 대형 브랜드 아파트, 편의시설이 좋은 곳, 이런 데만 오르고 나머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해서 그 규제를 강화시키는데, 그 강화시키는 그 규제를 좀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주의 혁신도시는,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나주 혁신도시라서, 나주 혁신도시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런 상태죠. 내년에 나주 혁신도시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 규제가 다 그 물량을 누르는 상태라고 봐야죠. 누르는 상태인데, 혁신도시, 나주 혁신도시는 호재가 하나 있어요. 호재가 하나 있는데, 그게 뭐냐면은 한정공대 착공이죠. 한정공대는 여러 번 우려먹은 것 같아요.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고 했을 때 한 번 우려먹었고, 또 청문회 있었죠. 총리, 국무총리
청문회 했을 때 강행하겠다고 해서 그때 한번 나주혁신도시가 대선 공약할 때까지는 사람들이 대선 공약 해놓고 뭐 실제로 하겠어 그냥 뭐 이제 그런 느낌이죠. 믿는 사람도 있고 대선 공약은 7, 80%가 다 그냥 공약일 뿐이지 정말로 그 공약이 돼버려 빌공짜 이런 공약이 돼버린다 해가지고 안 될 거라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국무총리 하신 분께서 강하게 이제 하시겠다고 하고 청문회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때 많이 한번 요동쳤죠. 그때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한정공대 부지가 확정되면서 한번 가격이 요동쳤죠. 그때 가격이 딱 한 2주에서 4주, 한 달 정도 간 것 같았습니다. 그때도 부동산이 작년에도 워낙 규제가 심하게 오던 상태라서 부동산이 꺼지고 있는 분위기죠. 꺼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빙판 위에다가 얼음판 위에다가 장작불 좀 펴놓고 거기다가 휘발유 좀 뿌린 격이라고 그럴까요? 밑에 바닥이 완전히 얼음장이야. 근데 그 위에다가 장작불을 펴고 있는 꼴. 올해도 딱 한 번 나주혁신도시는 기회가 제가 봤을 때는 한전공대 착공하고 한두 달 이 정도 분위기가 확 달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 외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때도 뭐 이렇게 또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뭐 싶어요. 한정공대 발표 부지 확정 발표됐을 때도 그때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토지와 아파트가 급격하게 거래되고 그 이후에 지나버리니까 또 잠잠해져 버렸었거든요.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. 올해도 뭐 이제 착공을 하면은 조금은 낫긴 할 거예요. 그 이제 착공하시는 그 노무자분들, 기술자분들, 뭐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할 거고, 이게 정말 하는갑다, 이렇게. 사람들은 근데 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. 착공하고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해도 또 안 믿는 사람은 있습니다. 캐교를 해야 믿지. 저러다가 멎을 수도 있어요.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. 원래 이게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상권을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하면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대한민국의 상권을 전반적으로 봐보면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뭐 이제 평가는 각각 다르시겠죠. 근데 저는 이제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합니다. 나쁘게 평가를 해요. 경제를 너무 그 관리를 못하고 어떤 제가 한 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제도 또 무슨 뭐 하간법 뭐 이런 게 계속 들먹거리면 뭐 정부를 또 뭐 현 정부를 엄청 뭐 비난하는 것처럼 되고 뭐 그런 거 가니까 그런 뭐 세세한 건건은 말하지 않고 기존에 발표됐던 사례 쭉쭉 보시면 상권은 굉장히 죽어나갈 것이다. 상권은 죽어나갈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게 일단은 그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힘들고 건강보험료 많이 올라서 힘들고요. 국민연금도 많이 올라서 하여튼 소득이 쓸 돈이 사라집니다. 올라서 힘들 거예요. 그 다음에 세금도 많이 추징이 들어갈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그 전기요금도 인상시킬 겁니다. 서민들에 대한 그런 것.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,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요? 물가들이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. 교통요금도 다 땅에 따라서 오르겠죠. 모든 물가가 다 오르실 거예요.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좀 줄지 않을까. 가처분 소득이 줄음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버셔요.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광주광역시나 나주혁신도시나 뭐 전국 어디든지 전반적인 그 자영업자들의 상권은 힘들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합니다. 물론 이제 꼭 그 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거 빼놓고도 자꾸 그 온라인 쇼핑몰, 그 다음에 택배 문화 갈수록 그게 이제 심화되어 가는 과정이죠.
이제 그런 문화 때문에 공산품에 대한 판매 매매가 줄고 가게가 계속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어려울 것이다. 특히 이제 국가가 경제 관리를 못하는 것도 뭐 하나 크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뽑습니다만은 이제 지지하신 분들께서는 뭐 잘한다라고 평가를 내놓겠죠. 이제 뭐 그것이야 뭐 서로 상호 뭐 다른 관점이 있으니만 저는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. 저는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토지 시장, 토지 부동산 시장은 어떨 거냐? 이거는 좋을 걸로 봅니다. 내년에 저는 올해가 이미 됐죠. 경자년 2020년에 토지 시장은 뭐 전국 어디든지 다 좋다. 전국 어디든지 다 좋다. 이렇게 기본적으로 봅니다. 서울도 좋고, 경기도도 좋고, 광주광역시도 좋고, 나주혁신도시도 좋다. 나주혁신도시는 특히 한정공대 착공 호시절로 그것 하나로 또 그때 한두 달 사이는 폭발적인 좀 거래가 있을 것이고, 그때 뭐 중개사분들도 그때 돈 좀 벌 수 있을 거고, 투자자분도 그때 돈 벌 수 있을 거고, 매도자분도 그 시점에 한번 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장이 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사실 때는 뭐 또 아무 땅이나 살 수는 없는 거죠. 이제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되고, 도로가 아스팔트 최소한 2차선 이상이 좀 부착되어져 있는, 통과되어질 수 있는 이런 토지인 상태면 굉장히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. 서울에 있는 땅들은 땅이 없어서 이제 못 사실 거고요. 이제 경기도는 수도권은 굉장히 이제 뭐 광활하겠죠, 범위가. 그래도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오를 지역이 내가 적은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게 경기도고 수도권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판단되어졌을 때 수도권이 인구가 우리나라 수도권의 절반이에요, 절반. 그리고 대기업에서 수도권에다가 공장이라든지 물류기지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계속 세울 수 있는 게 수도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 같고요. 광주광역시도 광역시라고 하는 그 자체적인 힘, 지금 큰 뭐 호재는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됐든 광역시 자체 내에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.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질 때마다 가격은 오른다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광주광역시 토지 시장도 좋고, 나주혁신도시 또 뭐 좋지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보면 총평을 해드리자면 서울은 아파트 가격 오르고 상가는 좀 별로고 그 다음에 토지 시장은 좋고 수도권은 좀 위치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죠.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출퇴근 거리가 1시간 이내인 전철이 깔려져 있어야 되는 지역이어야 되고, 그 다음에 토지 시장은 수도권이어도 뭐 강북도 뭐 괜찮고,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쪽 붙어져 있는 경기도 쪽, 또 인천 쪽으로 붙어져 있는 그쪽, 뭐 토지 시장은 어디든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도 그 상권은 이제 호불호가 제가 아까 말씀한 것대로 전반적으로 침체된 그 와중에도 호불호가 갈리겠죠. 그 호불호가 갈리는 와중에도 아파트 부지의 그다음 아파트 쉐드 수가 많은 그 상권 그런 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는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아파트 1, 2년 차나 분양권만 좀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는 별로일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리고
상권은 이제 잘 된 데만 계속해서 잘 될 거고,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힘든 그런 시장일 거고요. 그 다음, 토지 시장은 뭐 엄청난 급격하게 뭐 오르지는 않을 거지만, 그래도, 만만하게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. 이렇게 보여지고요. 혁신도시는 지방이에요. 지방이라, 여느 지방하고 다 뭐 똑같다라고 보습니다. 지방은 내년에 다 전 힘들 거라고 봐요. 내년에는 다 힘드는데, 나주 혁신도시는 딱 호재가 하나 있다. 호재가 하나가 뭐냐? 한정공대 착공이다. 한정공대 착공이 했을 때, 한두 달, 많게는 서너 달, 요 정도, 그때 분위기, 그때 토지, 가격도 좀 많이 오르고 거래가 되고, 아파트도 많이 거래 성사되고, 가격도 좀 많이 오를 수 있고, 이런 분위기라고 보고요. 상가는, 여기 나주 혁신도시는 상가는 다른 지역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. 다른 지역들은 그래도 상가에 임차가 차 있는 현황들이 대부분 90%대입니다. 90%대. 비어 있는 게 공실률이 대부분 뭐 지금 우리가 호황기 시절에는 공실률이 3%, 5%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불황기다 10%대 막 15%대까지, 서울도 많게는 20%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데, 우리는 나주 혁신도시는 공실률이 70%입니다. 공실률이 70%. 이게 거꾸로 됐어요. 완전히 이거 거꾸로 된 거죠. 지금 공실률이 한 30% 돼도 힘들어 죽었다고 할 판국에, 공실률이 70%이기 때문에, 내년에는 뭐 한정공대가 착공을 하든 말든 제 생각에는 여전히 향후에 앞으로도 5년 이상은 상가 보유자들은 좀 힘들 것 같고, 상가 주인들께서는 임차 요금을 좀 많이 저렴하게 내놓으셔야 임차인을 구하지 않을까. 한정공대 온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상가가 달라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운 좋게 몇 개는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인 평이고요. 올 한 해도 부동산 이렇게 많이 알아보시고 좋은 성과 나오시길 바라고요.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